안녕하세요. 알려준 맛 한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모자가 잘 어울려서 그런지 네. 앞으로 이게 계속 쓰셔도 될 것 우리 같아요.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앞으로 쭉 쓰고 다니까. 네. 쓰고 다녔어요 이거. 맞아요. 겨울엔 따뜻하기도 네. 하고 모자 쓰면 편해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새로운 시도를 해보고 이게 재밌는 일이에요. 이 걸리버도 굉장히 많은 곳을 여행하잖아요. 그쵸. 그리고 또 우연적인 요소인데 되게 재밌어요. 네. 2부에서는 걸리버가 어떻게 그 자기네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냐면 거인들이 만들어 놓은 별장에 있었는데 네. 독수리가 탁 얘를 집어가지고. 낚아채가지고 가다가 떨어뜨려서 네. 이게 동동동동 뜨다가 영국 선원에 발견돼가지고 별 돌아가잖아요. 희한한 독수리까지 네. 나타나요. 애들이 그래서. 얼마나 재밌어 하겠어요. 네. 사실 저는 읽으면서 풍자가 담긴 뭐 이런 것도 그런 걸 의미를 파악하는 것도 좋지만 그 자체로 너무 재밌었어요. 네, 맞아요. 재밌으니까 맞아요. 소인국에 가면 정말 자기가 무기력한 인형같이 돼버리잖아요. 맞아요. 그냥 거인국 가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어떻게 그저 인형과 같은 보잘것없는 존재가 되고 소인국 가면 내가 거대하게 존재가 커져버리잖아요. 맞아요. 결국은 모든 게 상대적인 거고 네네네. 일부 소인국에서는 이 걸리버가 소인국의 그 왕과 그 신하들이 하는 행태를 보면서 영국의 정치 현실을 그 빗대어서 지금 말하고 있고 이부 거인국에서는 그 걸리버가 그 인간 세상을 들려주잖아요. 네네. 거기서 거인국이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잖아요. 니네는 그쵸. 참 어리석다. 네. 그러니까는 거인들의 눈으로 인간 세상, 영국 사회를 한 번 더 비추고 네. 소인국의 삶을 통해서 영국 사회가 갖고 있었던 여러 가지 병폐와 문제점을 비추는 그러니까 이런 재미들이 있더라고요. 형식이 달라지니까 읽는 맛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사부로 되어 있잖아요. 네네. 근데 저는 이제 조나단 스위프트가 본인을 이 주인공의 1인칭으로 사실 진행되기도 하고 네네. 이제 본인의 삶을 이렇게 보면은 조나단 스위프트가 이 소인국에서는 어떤 야심을 품고 아일랜드에서 영국으로 진출했을 때 그때 이제 본인의 어떤 모습을 이 소인국에 담지 않았을까. 그다음에 또 그인국에서는 근데 그렇게 갔는데 그 영국에서 주류가 되지 못하고 배척당했을 때. 네. 예, 그리고 또 이제 라푸타라는 것은 자신이 그 쫓겨난 영국 사회에 대한 어떤 비판인 것 같게 봤거든요. 그리고 네 번째 이렇게 후유num은 그 아일랜드로 돌아왔을 때 자신이 느끼는 어떤 비참함을 나타내고자 하지 않았을까. 뭐 이렇게 그런- 해서 네. 사부를 작가의 어떤 인생하고 빗대어서 네, 네. 봤습니다. 예. 맞아요. 그것도 그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 조너선 스위프트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 네 가지 그 나라, 네, 네. 상상의 나라를 했는데 만약에 여기다가 그 한 나라를 더 간다고 한다면 나는 어떤 세상을 내가 상상으로 펼쳐놓으면 재밌을까 네. 했을 때 네. 일단 제가 두 분한테 즉흥적이지만 여쭤볼게요. 두 분은 네. 이 오보를 만든다면 어떤 나라를 만들고 다섯 번째 싶으세요? 나라요? 네, 네. 팍 떠오르는 게 있어요? 뭐 확 떠오른다기보다는 네네. 전부 남자들만 사는 아. 나라. 그러니까 여행국의 반대처럼 네. 왜 우리가 신화나 이런 데서는 여행국이나 아마존이 이게 아마존에서나 많잖아요. 근데 남자들만 사는 나라는 없었던 것 저만 같아요. 여자. 오늘은 내가 수청을 들어라. 예, 예. 동물쌤은 왜 이렇게 놀라세요, 근데? 아니 남자들만 사는 왜? 너무 놀랬잖아. 좋아서 놀라는 거야? 싫어서 놀라는 거야? 무서울 것 같아요. 하나도 안 무서워. 너무 재밌잖아. 그렇구나. 재밌을 것 같아요. 아무튼. 저는 뭐 사실 아주 뭐 기발한 상상은 아닌데 저는 이것도 동화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정글북의 그 소년이 되고 싶어요. 아. 그 동물들만 사는 나라에서 모든 동물들하고 숲속에서 예, 살아보고 맞아요. 싶어요. 그러던 정글북에 나오는 소년 같은 이미지가 있어요. 김쌤한테. 아, 그래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 다섯 번째 나를 만들죠 우리가. 네. 동물은 동물 나름대로 소통을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맞아요. 동물들의 소통해요. 모습을 보고 있으면은 뭔가 또 부끄러워지는 부분도 있고 예. 예, 다 느끼고 있고 예, 다 느껴요. 표현의 수단이 우리랑 소통이 안 될 뿐이지 말만 못할 뿐이에요. 예, 그리고 내가 이제 예전에 이제 강아지 길렀을 때
산책시켜줄게 하고 네. 거짓말하고 안 시켜주면은 다 알아요. 그렇지. 이거 글리버 연기 가만히 보면 다른 그 유명한 컨텐츠들이 되게 많죠. 여기에서 네. 파생됐던 만들어진 것도. 것도 많고. 네, 그래서 아까 얘기한 그 천공의 나프타라든가 뭐 또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철이 은하철도 999. 999. 네, 예, 네. 그다음에 뭐 혹성 탈출 같은 영화 이런 것들이 다 이게 이미 오래 전부터 온 것들이 계속 이렇게 재구성돼서 나오는 콘텐츠가 아닌가 싶어요. 예. 그리고 또 여기서 보여주는 사회가 토머스 모어가 유토피아적인 네, 부분도 맞아요. 있고 맞아요. 말들이 사는 나라를 좀 이상향의 나라로서 묘사한 부분도 있고 또 그 대부분의 그 세상은 디스토피아적으로 그러니까 아주 세기말적으로 묘사했다기보다는 어리석고 진짜 바보 천재들이 사는 나라처럼 묘사한 그런 장면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 동글쌤 같은 경우는 네. 읽을 때 네. 그 물론 이제 그림책을 쓰시기도 하지만 이런 특히 걸리버 여행 같은 책을 읽을 때 네. 디스토피아적인 부분을 먼저 이렇게 짚어보려고 하시나요? 아니면 유토피아적인 그런 부분을? 저는 유토피아적인 부분을 네, 네. 그러니까 유토피아가 뭐지? 뭐 요즘에 우리 뭐 토마스 모어라든가 뭐 이상사회, 이상국가를 이야기를 하잖아요. 예. 근데 여기서는 저는 읽고 나서 어떤 고립되고 뭐 패배하고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결국 이거 읽고 나면 덧없는 인생살이가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처럼 그거 읽지 말라 그러잖아요. 네, 네. 자살률이 높다. 네, 막 네. 이것도 사부의 이후에는 읽지 마라. 다 읽고 나면 굉장히 덧없어요. 그럼 뭐가 어떻게 살라고 이런 거 다 덧없게 느껴지는 거예요. 돈키호테도 마지막엔 참 덧없게 네, 덧없게 끝나잖아요. 끝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살라는 거니까 이걸 역설적으로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풍자를 통해서 역설적으로 오히려 이런 것들이 별로 덧없고 허망한 거니까 너네들은 좀 마음을 비우고 좀 어떻게 좀 다른 너네들만의 삶을 살아봐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저는 이걸 읽으면서. 조나단 스위프트의 문장에 그 어느 한 문장도 이렇게 비꼬지 않는 문장은 없는 것 같아요. 읽어보다 보면. 그런데 빈정되는데 네. 그 당시를 내가 살아보지 못했고 네. 그 당시를 정확하게 알지를 못하더라도 이 책을 읽다 보면은 전반적으로 글의 내용이 지금 모든 인간과 그 사이에 대한 어떤 행태에 대한 풍자거든요. 그래서 작가가 삶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야. 니네들이 그렇게 지지고 볶고 싸우고 뭐 그러더라도 결국은 그 인생은 이런 것이야 하고 우리들한테 던지는 어떤 답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읽으면서. 맞아요. 그리고 저는 스위프트가 왜 이 우스꽝스러운 사태가 벌어졌을까? 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들을 우리가 지키고 있고 정치인들이 이런 행태를 할까? 거기에 대한 답을 살짝 자신의 문체를 통해서 보여준 것 같은데 비판이 결여된 사회는 그럴 수밖에 없다. 예. 여기에 그러니까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도 이 시대에서도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그거 같아요. 사물을 바라보고 그 사물이 잘못된 것이 있으면 고치려고 하는 태도. 근데 여기서 여기 묘사되는 소인국이나 뭐 아니면 영국 사회나 맹목적이거든요. 네, 맹목적이죠. 비판적이지 네. 않고. 그러니까는 개선의 여지가 없는 사회는 이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하나 이 세상에 썩지 않게 해서 소금이 필요하다고 하잖아요. 정치나 사회가 썩지 않기 위해서는 비판 정신이 필요한데 필요하죠. 그게 결여돼 있었기 때문에 그런 사회가 유지될 수 있었던 거 아닌가? 그리고 권력이 그 민중에게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왕이 그냥 정하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쵸.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정치 상황과 비판 정신에 결여된 이 사회상을 풍자하고 있었던 거 아닌가 생각을 그 했고요. MC분의 말에 덧붙이면 네. 거인국에 가잖아요. 네, 잡혀갖고 서커스 같이 맞아요. 거인국을 하잖아요. 근데 네. 이제 왕비가 네, 얘를 거의 네. 사다시피 하잖아요. 네, 네, 네. 그러면서 그러니까 왕과 왕비에게 걸리버가 이야기를 자기가 살았던 시대에 네, 네. 이렇게 이런 우리 살았던 시대 너무 좋아? 막 이런 식으로 일종의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걸리버에게 영국 정치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러는데 굉장히 그 영국 정치가 좋다고 막 생각을 하고 막 이야기를 했어. 근데 걸리버가 이제 그때
자기 나라를 좋게 설명한 게 모순에 빠지게 되는 그렇죠.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정말 영국 정치가 좋은 건가? 이런 거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좋게 이야기를 하고 영국 여왕이 우리나라는 이랬어 막 이랬는데 모순에 빠진 거예요. 맞아요. 뭐 영국이 민주주의의 뭐 기초를 세운 그렇죠. 나라라고도 네. 하지만 그게 또 거인국의 여왕의 눈을 통해서 보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아니고. 바깥 세상의 네. 시선으로 보니까 그런 것도 꼭 아니구나. 그게 좋아? 막 네, 이런 네, 우물안적 사고를 벗어나는 것도 이제 중요해요. 어느 시대든 어떤 네. 그런 어떤 지저분한 그런 암투와 또 계략이나 뭐 이런 것들이 항상 있었죠. 네. 영국만 있은 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또 우리나라도 네, 네. 있었고 이제 그러는데 진짜 중요한 것은 당시 이제 유럽인들이 가지는 어떤 그 생각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그 타락했다. 이런 것을 주제를 가지고 와서 풍자적으로 이렇게 표현했다는 거 이런 것들이 이 작품이 가지는 어떤 가치 네, 네. 그런 것들을 네.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러잖아. 여행을 하다 보면 동남아 쪽 여행을 하다 보면 와 우리나라가 진짜 자랑스러워 막 잘 살잖아. 근데 또 미국이나 뭐 유럽 같은 데는 우리나라가 좀 부러웠어. 우리나라보다 앞섰어.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저는 소인국을 보면서 자기가 굉장히 그 우월한 동남아 것 같고. 우월한 것 예, 같고 예, 예. 대인국 가면 굉장히 자기가 굉장히 작아진 것 같고 좀 뭔가가 그런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맞아요. 그리고 단순히 이제 경제적으로 그 우월하다고 해서 잘 살고 이런 게 그것도 아니라 아니죠. 동남아 네. 가서도 또 보면은 어떤 부분은 태국 사회는 참 이런 부분에서 참 좋은 뛰어나고 뛰어난 문화들이 예, 있죠. 예. 예.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상대적이고 예. 자기가 속한 사회 혹은 자기 자신이 우월하다는 그런 우물안적 사고에서 벗어나야지 맞아요. 그래야지 비판도 가능하고 그런 것들을 두루두루 지금 설명해주고 있는 거 아닌가 네. 여러 가지 설정과 비유를 통해서 생각이 들었고요. 문무사를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네. 재밌는 문장들과 에피소드가 많잖아요. 네. 제가 먼저 해볼게요. 예. 그대의 이야기와 내 질문 그리고 그에 대한 대답을 종합해 보았을 때 그대의 민족 대부분이 세상 표면에 기어다니게 된 생물 중 가장 유해하고 밉살스러우며 작은 벌레들의 모임인 것으로 나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는 장면인데요. 이게 이제 동화에서 생략된 글리브 여행기의 어떤 대미 3부와 4부에 이제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그 어떤 1부와 2부에서는 영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신랄한 비판이 아마 주를 이루었다면 3부와 4부에서는 이제 인간에 대한 혐오가 강하게 드러나는 맞아요. 장면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소인과 거인을 비롯해서 여자와 영국까지 이제 돌려 까든 그 조나단 스위프트의 그 어떤 네. 그 저자가 드디어 이제 자신의 동족인 그 인간에 대한 한멸과 경멸에 이르는 부분이 있는데 거인국 나라 국왕의 입을 통해 갖고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이 부분이 상당히 충격적으로 저는 들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라보는 시각이 어느 쪽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질 수가 네. 있구나. 그리고 인간을 매우 비관적인 모습으로 비판하잖아요. 네. 그 훌륭한 고전에 제가 겨우 딴지를 좀 걸어본다면 좀 더 좋은 세상을 만들지에 대한 방법이나 대안에 대한 것들은 없었다. 그래서 인간을 이렇게 하잘것없는 존재로 만들어 놓고 그렇다면 작가는 그 다음에 어떤 대안을 우리들한테 제시했을까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했어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대안을 조금 찾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아직 못 찾은 것 네, 같습니다. 네. 동글쌤은 네. 저는 그 2부에서 네. 그 국도로에선 자신의 모습을 보고 걸리버가 생각하는 장면이거든요. 네, 네. 인간이란 몸집에 비례해 더욱 야만적이고 잔인해지다 보니 잔인해진다고 하니 이 거대한 야만인들에게 붙잡힌다면 당장 한입거리가 되어 입속으로 들어간 것 말고 달리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확실히 철학자들의 말이 옳다. 무엇이 큰지 작은지는 어려우지 아까 MC분이 말한 비교 대상. 네. 비교 대상이 있을 때만 알 수 있는 것이다. 맞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네, 하는 거예요. 예. 소인국 걸리버가 6인치 사람들이 사는 곳에 갔으니까 거인이 된 거고 네. 자기보다 큰 데 가면 또 네. 소인이 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가치도 마찬가지 같아요.
때로는 시대 정신이 평등해 있을 때가 있고 때로는 시대 정신이 그렇죠. 자유해 있을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그거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밸런스를 맞추고 그 시대의 상에 맞춰서 그것을 적용하고 받아들이는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 사고가 경직돼 있으면 그게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비판 정신과 경직된 사고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네, 생각을 맞습니다. 해봤어요. 맞아요. 그리고 저도 그냥, 부모님 말씀하신 것처럼 네. 대안 그래서 what 그래서 how 어떻게 우리가 이거를 조금 더 낫게 개선할 수 있어. 우리가 사실 이 세상이 어느 시대나 그 시대에는 말세라고 그랬어요. 그렇잖아요. 공자님 시대에도 말세라고 그렇죠. 했고 피라미드에서도 그렇죠. 말세라고 했고 고대 그리스에서도 이놈의 세상 말세다. 젊은 놈들이 어른이 와도 일어서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개선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게 그나마 아쉬워요. 희망적인 것은 네. 그냥 그 이상한 걸 이상하다고 말하고 싫은 것을 싫은 것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맞아요. 우리가. 네. 그래서 300년 전에 쓰인 이 책을 보면서 그때나 지금이나 조금 더 나아진 것 없다는 그런 절망감이 있지만 그래도 이런 조나단 스위프트 같은 이런 투덜이들이 투덜투덜 불만을 이기할 수 있는 한 우리 인류한테도 희망이 있지 않을까. 맞아요. 참 이 걸리버 여행기 옛날에는 어렸을 때는 동화로만 생각했던 아이들 읽는 책으로만 생각했던 이 책을 통해서 우리의 시대의 모습도 한번 되새겨보고 제 자신의 삶도 좀 느껴볼 수 있는 기회를 얻었는데요. 3부, 4부에 진짜 재밌는 얘기들이 많이 남았잖아요. 네. 여러분들이 3부, 4부 잘 모를 텐데 다음 시간에는 그 얘기를 중점으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알려준 말 다니었습니다. 안녕. 안녕.